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분들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시간은 원래 좀 시작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한 장애인분들에서 이렇게 오픈 합동 누가 와서 상관없고 장애인분들 원래는 저번 달에는 장애인 모시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보시기가 좀 많이 힘드시고 또 휠체어 타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충분하게 계시는 우선 저희 대한 장애인분들 사무처 강대도 예. 잠깐만 안 돼.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합동연수는 4시부터 깔리는데 지금 잠깐 시간 전에 검도의 발달이라는 제목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검도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검도라는 명칭이 혹시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니 무슨 어떤 선생님이 한서지 기준 몇 페이지 그런 얘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검도라는 용어가 딱 지금부터 쓰자 이렇게 하는 쉽게 있어요. 네. 여러분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19년이죠. 바로 1919년에 일본 문부성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검도라 한다. 이거 공식으로 합쳤어요. 야, 그럼 검도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검도가 되고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검도라는 이름을 썼냐. 세계의 크게 시대 구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우선 1600년대, 15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일본의 전국시대, 아주 혼란한 시대, 전국시대, 쉽게 얘기하면 사무라이들이 깡패였던 시대, 원래 깡패 집단이 사무라이. 그래서 이제 혹시 사고 보시면 상투가 총마대로 상투인데 상투가 이게 율빛적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에도 전에 부사들의 사무라이들의 상투고 그 다음에 납자가 머리 딱 들어가는데 막 여기 딱 뚜껑을 덮어놓은 거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에도 후에 부사들의 옷자리 머리 상투. 자, 그 다음에 에도 시대 그 전에는 학가마에 목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사에 가면 그 신관들은 학가마에 목판이 없어요. 그냥 없는 학가마를 있습니다. 근데 이 목판이 왜 되겠냐? 에도 시대 이후에 무사들에 대한 개국적 위치 상승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은 절대로 이거 학가마에 목판 붙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도 시대에 그 들어오기 전에 전국시대 말기 그러니까 검도라는 용어를 어떻게 부르는가? 여러분들 그 미야모토 무사시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전국시대 말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막 열심히 싸우러 다니냐면 칼로 성공해버립니다. 훌륭한 성주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직책을 좀 걸어보고 그래서 싸우고 다니고요. 그때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책 이름이 오륜서죠. 오륜서 전에 초판이 있습니다. 병법 35개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오륜서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병법 35개조를 나중에 수정을 해서 오륜서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병법이라는 걸 썼어요. 자, 또 비슷한 시기에 야귀문해놀이라는 도쿠가와 쇼군 가문의 병법 사범입니다. 여기도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병법 가정서. 즉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병법, 전쟁 기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이 병법을 그냥 공술가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법이라는 말이 오기 전까지 전국시대 전까지 별의별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도시대에 들어와서 전국 모든 전쟁이 엎어진 시기가 왔습니다. 전쟁이 엎어진 시기가 와가지고 유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화가 됩니다. 창수를 따고 검수를 따고 궁수를 따고 그 전에는 종합무술가 있어요. 말도 타고 활도 쏘고
시대는 이 종합무술이었다가 에도 시대로 오면서 각 종목별로, 각 무기별로 분파가 된 거예요. 전문성을 가져요. 우리는 창술만 가져. 우리는 검술만 가져. 자, 그런데 뭐 창술, 군술 뭐 이런 거 빼고 검술 얘기만 하다 보면 에도 시대 때 3대 검술 유파가 있습니다. 이 3개의 검술 유파가 에도 시대 260년을 거치면서 후에는 무려 720여 개의 유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3대 유파가 어떤 유파냐? 첫째, 신도. 신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유파들은 대부분 다 여기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카게리, 음료라고 해요. 카게리라고 해요. 음료. 이거는 뭐냐면 식카게리도 있고, 뭐, 오아리 카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카게리도 있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료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중조교에서 추교류라고 하는데, 추교류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름을 갖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일두류, 오노화 일두류, 그 다음에 무슨 일두류, 북진 일두류, 다들 일두류의 계통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조가, 내가 일두류를 배웠어. 근데 뭐가 잘 깨달으니까 와가지고 뭔가 큰 발전이 있어. 그럼 내가 한번 지금부터 북진 일두류야.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계통이 쭉 내려오다가, 에도 시대 때는, 에도 시대 때 하면 160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조금 늦어요. 100년간의 전국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비슷하게 축적되는데, 에도 260년 동안은 금지령이 있었어요. 무슨 금지령이냐? 탈유 시합 금지령. 그러니까 탈유하고는 시합을 하면 안 돼요. 금지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소목자를 했는데 특이하고, 나는 머리치는 게 특이하고, 그 불이 붙으면 둘 중에 하나 어디가 부러졌을 때 잠깐 나는다. 그래도 그걸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오니부대라고 이만하고 목고문을 빵 때리잖아요. 그게 인두lum의 연습한 건데 호구가 거기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르는 곳은 꼭 거기야. 그런데 딴 데 맞으면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유파에서는 머리가 단단하게 싸면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1700년대 중간쯤 보면은 일두lum 계통에서 호구를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손목도 괜찮아, 머리도 괜찮아, 허리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 현재 호구하고 거의 비슷한 흡사한 모양새의 호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에도 시대 때의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병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검술로 불립니다. 그 시기에는 이제 검술로 불려요. 검술로 많이 불리기 시작하는 시기. 근데 그 흐름이 그렇게 쭉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연습을 했냐면 카타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유파의 카타, 초단, 중전, 오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초단, 2단, 3단 뭐 이렇게 깊이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파마다 있어요, 카타가. 그래서 그 카타라는 거는 지금 전국 검도본 대회 정말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검도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검도본이 만들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검도본을 만드는데 검도형이라고 해요. 검도형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형이라는 소리를 갖다가 한자로 형인데 그걸 일본어로 카타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 수많은 카타가 있었는데 이 수많은 카타를 연습을 하면서 호구가 좀 개량이 되니까 어떤 연습을 했냐면 70%나 80% 정도는 카타를 연습을 합니다. 나머지 20, 30%를 호구를 쓰고 신화의 유치공 계획이라고 해요. 신화의 유치공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죽도를 들고 근데 죽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런 형태의 죽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를 왼쪽 쪽으로 쪼개가지고 쪼개서 가죽 주머니를 쓰는 그런 시카기의 죽도를
죽도도 있고 이런 죽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죽도가 있는데 이 죽도를 가지고 연습하는 그걸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헌에 남아있는 게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주고받는 서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걸 들고 연습하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한쪽 판은 무슨 소리냐. 칼 들고 연습해야지 진짜 연습이 되지. 그게 칼 들고 연습해 진짜 연습이 되지. 얘는 분분하게 싸워요. 근데 결국은 이 신한 유치공의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검도의 길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검도의 문태입니다. 그래서 신한 유치공의 계획이라는 그 형태는 어떠냐면 내가 직접 때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때리고 맞고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을 가지고 연습하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때리고 맞고 연습하면 확실히 칼날이 있겠다. 근데 이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칼날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막 뛰어들어서 그냥 때려보는 거야. 이게 걸리는데도 그렇게 되면 그 문제점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양쪽에서. 그래서 또 한 분파는 이제 이하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이가 이제 거합이죠. 거합수는 말 그대로 현지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 이 상황에서 칼잡이 목동바닥에서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무사들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발전하는데 앉아서 저를 배우는 수 이하이죠. 그럼 애도시도 나와. 그래서 뭐 이하이 하면서 사는 거지만 대충 시작을 저도 앉아서 목을 받아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그분이 또 분류가 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애도 후기에 오니까 검수 카타를 연습하는 것보다 호구를 쓰고 하는 연습이 더 많아지는 거죠. 시간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잘하는지 의도를 가리는 그런 피로를 막 느끼게 되고 싸우고 싶고 어디 누가 때때고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까지 신화의 유치공이 돼 있고는 그냥 검수의 연습 방법 중에 아주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가 끝나는 게 에도 시대가 딱 끝나는 게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가 이제 에도 시대가 끝나는 시기인데 이때 계급이 철폐되죠. 상호공상 계급이 철폐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무라이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나 상공인들은 뭘 팔거나 만들거나 작물을 재배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불만들이 못 팔죠. 그래서 이때 사카키바라 케비치라는 사람이 뭐 이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격검훈행이라는 거예요. 격검훈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격검훈행이 어떤 거냐면 이쪽 사람 나와가지고 돈 받고 관전을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수를 시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시합을 벌이는데 이때 그 판정이 어떻게 됐냐? 재밌습니다. 토요라는 일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시름을 토요라는 걸 하죠. 일본 시름하면 그 토요에 올라가면 양쪽에 전부 다 심판들이 4명 정도 앉아요. 그래서 손가락 1점, 손가락 잘리면 1점, 여기 잘리면 2점, 3점. 부위가 깊어지고 한 방에 갈 수 있으면 10점.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합니다. 그럼 그런 걸 채점을 해서 발표를 해요. 누가 이겨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박진감이 안 넘쳐. 점수가 받아.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말이 많아요. 야, 무사들이 말이야. 아무리 할 게 없어서 돈 받고 그런 그 칼싸움하고 그런 걸 보여주냐고 이렇게 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검도의 시합화, 경기화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격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때부터 격검이라는 용어가 됐거든요. 검도라는 이름 전에 격검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의 검도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검도가 언제 복됐다고 해요? 대부분이 다 일제시대더라고요. 아닙니다. 대한제국 황실에서 직접 수입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종실록에 보면 문헌에 나옵니다. 한일 양국 순사 유술 격검 대회
내각 원유의 주체. 그러니까 모든 호구 구입비 315원. 엄청난 돈이에요. 315원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중요한 질문은, 이 일본 순사하고 그러니까 경찰이요. 한국 경찰과 일본 경찰이 유도대회나 검도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유도하고 검도를 경찰 시장 목적으로 대한제국 황실에서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호구 구입비가 315원이라면 당시 1원 몇 전 이렇게 월급이 보통 1원 몇 전 이렇게 할 정도의 시대인데 315원이 엄청난 돈이에요. 정부가 대량으로 구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유도보도를 유술 경법을 수입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치고 그렇게 되던 경법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서양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일본에서 아시아나 최초로 올림픽 유도도 나옵니다. 그게 강정호로 나왔습니다. 강정호가 누구냐면 현대 유도의 창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도가 3, 4년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 무술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교육자가 높고 애들이 서양 후베르트하고 무지하게 친해요. 그렇게 친한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서양 쪽 운동 말고 우리 일본 쪽 운동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오도가레라는 유도 도장을 설립을 하고 공경부동산하고 교장이면서 유도관을 창설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차고 찌르고 물 깨고 던지고 꼬집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던지고 조르고 누르고 하는 이런 기술들만 가지고 유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유술이 아니다. 유도다. 그러니까 유도라는 자를 붙인 게 강호치거든요. 근데 유도를 붙이니까 이때 이제 무덤회가 설립이 되고 1895년에 무덤회가 설립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뭐냐면 일본식 모든 운동 종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나 이런 것처럼 일본 무덤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9개 종목 선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술, 경법, 군도, 나리나타, 스모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무덤회를 만들고 무술 교원을 양성하는 거예요. 즉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도 전문학교를 세웁니다. 무도 그게 이제 무술 전문학교였어요. 무술 전문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무술 교원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기에 명칭은 격검, 검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대학 격검부. 그러니까 지금 동경대학교 격검부 처음에 이름이 격검부였어요. 그때는 그래도 격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노지구가 유도를 딱 바꾸고 나니까 무덕회에서 난리가 나고 이제 무덕회 총재가 볼 때 야 쟤네는 유도래. 나 이거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누구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무동에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무도로 바꾸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허가를 안 해요. 그래서 허가를 안 하는데 계속 청원을 하는 거예요. 청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법편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인 교법 과목으로 무도를 채택해달라고 계속 청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안 해도 상관없어. 일단 무도 바꿔. 그래서 무도회에서 무술 전문학교가 무도 전문학교로 바꾼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수는 모두 바꾼다. 검도, 유도처럼 검도, 궁도, 규도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도자가 그때 붙은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자 그래 그러면 문무성에서 도구로 써줄게 인정해 학교체육을 시키는 그때부터 검도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검도는 사실은 신화의 지공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그 모양들을 취하냐면 검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이때부터 1800년대부터 그 검도가 점점 성황을 하니까 그때 이제 타고시합 금지도 없어졌어요. 다 해줘야 되죠. 근데 애도 이런 놈 같아요. 도장깨기를 하는데 오우이시라는 사람이 도장깨기를 하면서 3m짜리 축구 창이죠, 창. 그리고 저걸 거기다 어쩌려고 때리기도 찌르기도 그러니까 이제 무덕해서 고민이 빠진 거예요. 아, 이기면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제한이 좀 필요한데 이래서 제한이 있다고 그때 경찰들은 자기들만의 그 죽죽 사이즈에 정해져 있어서 검도를 하고 시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일본 가서 보시면 안 되는 경찰서 지나가는 공원하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찰서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쓰시는 죽도가 이제 서인분들 쓰시는 죽도가 몇 쓰시죠? 보통 3%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본 척수로 세자 압축. 세자 압축을 쓴 이유는 경찰이 공격을 하면서 경찰 제도를 따라오는 게 많아요. 경찰이 공격을 하면서 진짜 진검의 길이를 딱 들고 해보니까 너무 짧은 거야. 왜? 호환 써야 되지, 총연 써야 되지, 이 나와 있는 부분 생각해야 되지. 그게 들이붙으면 너무 거야. 그래서 이거 길이, 저거 길이를 다 계산을 해서 세자 9치짜리 축구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무덕회에서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요. 세자 9치짜리, 어쨌든 세자 9치. 축구 통일. 축구가 통일이 됐는데, 이제 시합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천황이 관람을 한다고 해서 텐난제라고 하는데 무덕회가 개최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종이가 점수 1점 하고 이렇게 10점까지 가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박진감이 없으니까 심판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심판을 물어보니까 범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범사는 도대체 누가 범사야? 무덕회에서 일본에 두 개의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교토에 있는 무덕회, 그 다음에 동경에 있는 동경고등사범, 동경고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무도 교훈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문학교가 있지. 전문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문학교가 아니라 4년제 대학인데 전문적으로 무도를 가르친다고 해서 전문학교입니다. 근데 이런 두 개의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유도의 단제도를 따라서 원래는 동료는 단제도가 없었습니다. 극제도였어요. 경찰 극제도처럼 극만 있었어요. 단이 없었어요. 근데 동경고등사범학교에서는 이미 유도의 단제도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칭호제도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의 연사 검사가 칭호 안 틀려요. 명칭이 틀려요. 제가 그것까지 기억 못하고 있는데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근데 사자가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무덕회에서도 이제 그걸 채용을 하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합을 하는데 천남 시합을 시합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시합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경기라고 안 하고 시합이라고 했어요? 시합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용어고 편하게 안 해요. 아주 편하게 안 해요. 일본식 용어입니다. 이 시합을 일본말로는 시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자 발음을 읽을 때는 시아이라고 있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타메시아이 서로 시험해본다. 그러니까 표기가 아니에요. 경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는 기술이라고 서로 다 겨루다 다투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서로 시험해본다. 그래서 검도 시합, 무도 시합은 무도는 이 사람들 시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적 해석이 틀리죠. 연습이라는 말 안 써. 개고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는 우리 개고라는 말을 썼어요. 개고라는 뜻이 뭐냐면 옛 것을 돌이켜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저 거기서 배우고 간다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합이 천만 시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시합을 하는데 뭔가가 손을 뻗고 이쪽, 그러니까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뭐안 맞았다고 뭐 반항 정도로 어떻게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2인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라 오노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딱 엄사를 땄으면 저쪽에 후배가 이제 선생님이 쓰는 거죠. 저쪽에 두 사람이 심판을. 그러면 탁 들어서 엄사가 안 들어?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 쓰겠지 정도가. 그리고 이게 일본 사람 정말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소리가 딱 들으면 나 따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우쳐지는 거예요. 공정하게 돼요. 그래서 3심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3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공정성을 위해서 시합을 보는 상황에서 아무나 먼저 들겠고 이쪽 선배님께서 이쪽을 들고 싶어도 나는 이쪽을 들고 싶은데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고 범도라는 명칭이 1919년에 공식 절차가 되면서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많은 카타가 유파마가 카타가 몇십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도회에서 이제 강사들이 요청을 합니다. 중등 교원들이, 즉 중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들이 우리는 교재 뭘 가지고 가르치냐. 그렇다고 전국을 통일시키려면 학생들을 통일시켜서 가르치려면 통일된 카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유파마다 각자 갖고 있는 유파마다 가르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도회가 부랴부랴 만드는 네. 그래서 무도회 카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천지인 선문을 만듭니다. 3개.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백작이신 어떤 선생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습을 받던 무도회 그 강사들이, 교원들이 이거 안 해. 이거 뭘 안 해. 너무, 왜냐면 독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기 생각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 기술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동경고등사범학교 강습회 때 거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경고등사범학교 검도 카타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그럼 어느 한 학교의 육파가 되는 거죠. 이거 아니고 우리 무도회에서 다시 한번 딱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검도 카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다카노 사사부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카노 사사부가 지금 동경고등사범학교 5행의 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흡사하게 흡사합니다. 그래서 검도 1, 2, 3부 1, 2, 3부는 진동기술 진동기술이고 4부는 갑주무술, 즉 갑옷을 입었을 때 원래는 허리크라고 팔상자대에서 머리를 치는 게 아니고 갑옷을 입으면 비는 곳이 겨드랑이하고 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갑옷을 뜰 때 쓰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저기 틀어서 현대공부에 맞게끔, 왜냐면 올려배기 내려배기 없으니까 틀어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5, 6, 7부는 축도 기술. 그래서 작게 치고 작게 치는 잔심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1, 2, 3부는 크게 되죠. 대도 진동을 쓰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 여러분들이 그 소도는 어떤 분이냐면 소도는 와키자시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무라이들한테는 무사들한테는 이 대도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목숨이라고 해요. 절대 이게 왜냐면 마지막에 나를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와키자시의 소도의 폰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돌려서 치요. 원래는 그렇게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누르고서 3번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1도부의 소도 기술인데 원래는 이걸 끌어서 보면 안 됩니다. 원래 도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상대방이 대도를 가지고
치면 틀어도 바로 때릴 수 없어요. 뒤를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은 내리칠 때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칼을 딱 빼서 돌리면 이 사람은 바로 넘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빼면서 돌아도 뒤를 잡으려고 이 사람 잡고 만약에 또 돌겠지 돌아도 내려치겠죠. 그래서 막아서 또 도는 거예요. 이런 동작들이 하나의 연결인데 그렇게 되면 형태가 안 나오니까 끊어서 이쪽으로 도는 거, 이쪽으로 도는 거, 누르면서 도는 거 이걸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도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다 소도도 해보셨겠지만 이게 자꾸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누르고 들어가면서 도는 거죠. 그걸 끊어서 형태화 시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독하다가 이름이 있습니다. 대일본 무덕회 검술형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첫 번째 세 가지 형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대일본 제국 검도형 그게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검도 형태의 초기화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혹시 옛날 유튜브에서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장막 쳐져 있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카타 하는 거 보시는 분 있으시죠? 그게 다카노 사사고하고 나카야마 하토라는 두 범자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만들었고 사진 촬영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중간 칼 푸는 것도 지금하고 틀리고 다 발도 푸르죠. 지금의 형태가 일본 공도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본 공도형이라는 정식 정체입니다. 공도형은 그 후에 전투에 바뀌는 거예요. 전투에 검도를 정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대공부에서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머리치고 연격할 때 머리치고 몸바듬하고 일거기도 연격하시는 분들 지금 안 계시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1945년 폐망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전쟁 공동을 했어요. 전쟁 공동을 했어요. 아주 극심하게. 어떻게 그랬느냐? 호흡을 잃고 이 몸바닥을 타이다라는 건데 이거 별개 기술입니다. 이거 별개 기술. 몸바닥하는 별개 기술. 그 다음에 연격은 일도류의 기술이에요. 이 연격은 기술입니다. 소머리 치는 기술하고 똑같아요. 머리를 치니까 막으니까 부딪힌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용미라는 기술이에요. 용미라는 기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운동 효과가 좋으니까 몸도 운동 방법에다가 삽입을 시킵니다. 근데 전쟁 전에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시기에는 학생들한테 뿐만 아니라 전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검도 집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언제 후보 이후 때까지 다 지도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장에다가 뭐라고 지금의 검도형을 밝히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심오한 의미가 있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집체 교육을 위한 거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집체 교육, 청소년들을 위한 집체 교육. 거기에 그 검도형을 만든 사람이 직접 써놨습니다. 이것은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선선의 선을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검도형을 보면 대부분 다 선도가 먼저 치면 후보가 나중에 치려고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당장 다 수혜선 같지만 왜 선선의 선이 존재하느냐? 내가 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견뎌서 치고 나오는 거야. 내가 치려고 하는 기세를 보고 못 견디니까 치고 나오는 걸 빼서 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그 과정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검도가 현대 검도로 정착하기까지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변화를 가졌죠. 5인제 심판, 4인제 심판, 안전 의지 안전도 심판하고 그랬는데 역시 움직이면서 올 수밖에 없는 게 검도 심판이에요. 현대 검도가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으로 첫째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그 전국시대의 모든 무기술, 에도시대에 들어오면서
1865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때까지 약 720여 개의 유파로 발전을 했으며 그 에도 시대 이후에 덕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신하의 직공이 대입고가 지금의 현대문명의 모양새를 갖추고 오면서 그것이 검도라는 이름으로 1919년도에 바뀌었으며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제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단제도는 칭호제도 이전에 없었습니다. 칭호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일본의 검수를 가리키는 그 칭수를 보면 초전, 유파마도 틀리지만 초전, 처음 1단계, 중전, 조금 깊은 단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초전 그러면 초단 2단, 뭐 중전 그러면 3단 4단, 그다음에 뭐 옥근이 그래서 5단 2단 뭐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래서 교사, 검사 제도를 뒀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명성을 봐도 자제하고 검사들이 훌륭해. 한 글에서 무덤회에서 먼저 칭호를 한 명 수여합니다. 다음에 한 명, 검사 칭호를 줬어요. 근데 검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교사가 있어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막 받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교사 수요 후 즉시 검사 수여하고 교사를 불러주고 바로 검사를 줘요.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연합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연산은 없었습니다. 연산은 없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는 사범자가 정면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면증. 그래서 그 정면증을 무덤에서 정면증을 받으면 지도자. 그런데 교사, 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면증 대신에 연산을 만들어요. 정면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정면증하고 연사가 다시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사만 받으면 정면증이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호를 받는 그 순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조금 더 높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단계로 검사가 있지만, 그 다음에 유도가 단제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연사, 교사, 검사 이렇게 있으면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유도의 단제도를 받아서 초단부터 10단까지 만든다. 지금 유도는 지금 10단이 지금 되세요. 있어요. 근데 10단이 없어진 이유, 첫째, 10단을 받으면 죽어. 바로 은사 하도 많아서 10단을 받으면 죽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없어졌어, 10단이. 근데 9단은 왜 없어졌냐? 선생님들이 8단한테 맞는 9단이 뭔 필요가 있어? 봤나? 그 내용이 받아고 해서, 야, 우리 8단을 못 이겨. 근데 그게 무슨 9단이야? 의미 없고. 그래서 지금 9단이 없어진 겁니다. 8단까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쭉 대부분의 대추의, 몸도 밝게 흘러온 대추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잠깐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죠? 질문하세요. 고등학교 때? 왜? 니네 왜 그래? 우리나라에 현대 검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검도를 쓰기 시작한 데가 우리나라 현대검도 우리나라 검도는 경찰 검도가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표시가 되는 게 경찰 검도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휘문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진인가? 하여튼 그 중앙에 두 군데서 적종 검도를 양성했어요. 검도를 양성했어요. 뭐 일본한테 안 지겠다고 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조선 무도표가 있었습니다. 조선 무도표가 있었고 각지에 무도표가 존재를 했대요. 지금 혹시 대구시 검도에 가보십니까? 대구시 시내체육관 뒤에 엄청나게 그 유도장하고 검도장이 존재합니다. 그건 시에서 걸리거든요. 왜 시에서 걸리고 거기다 뜬금없이 대구에서 그렇게 무도가 굉장히 발전 아닙니다. 대구 한복판에 무도표 도장이 있었어요. 그걸 한국
경찰들을 유도 공무원 경찰들을 배출을 시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어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일본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게 딱 그렇게 이제 막 아주 깊이 있게 전달이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일본은 1945년을 기준으로 폐간하면서부터 전투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발골 막 넘어뜨리고 집어넣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치고 문바도 막 영역할 때막 문바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건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은 진정하게 칼싸움을 해야 된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신라에도 기공이 있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기공하고 얼마나 신라요? 예전에 아, 신라요? 그거 뭐 위험한 그건 법칙을 쓴 거예요. 우리가 신라에 기공이 그렇게 뜯어보시면 따라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 다 중국어예요. 중국에 모든 발상은 중국이라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본은 왜 이렇게 이런 정보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는 왜 그럴 수 없거든요. 일본은 몽골 사회였어요. 몽골 사회가 뭡니까? 누가 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주들한테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은 한나의 성에 자기 나라라고 해요. 일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영주가 거기 왕이에요. 당신 여기다 세금을 중앙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얘기를 하면은 그 나라 거기를 통치하는 게 잘 안 나요. 그래서 거기는 몽골제도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몽골제도가 아닙니다. 어디 지방 관리를 정부에서 파견을 하지. 내가 대장을 나와. 그럼 만약에 거기 반역죄죠. 영무용. 우리는 중앙 관리죠. 그래서 개인이 무기를 소장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 무기를 소장하다가 걸리면 반역이라고 법무관에. 그리고 뭐냐면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할 수 있어요. 자, 충청 절도사.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파견한 정부 관리들이 군을 관리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일본은 아니잖아요. 일본은 우리 집안은 무사지만요. 우리 집안은 이 기술을 연습을 했어요. 근데 주군이 오래 딱 와. 근데 얘하고 무술 계보가 틀려. 그럼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싸우는 거예요. 야, 저쪽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야, 니네 육파는 그렇게 싸워, 우리 이렇게 싸워.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전투가 아니라 군 모양새도 틀리고, 개별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 내가 이 동네에 조금 그래도 방국이라는 지주야. 국민들한테 칼 한 대씩 줘. 야, 우리 집 범수를 밝혔다. 이거 반역이야. 큰일 나요. 영문죄야. 일본은 안 그래. 대대로 쑥 밝혔다.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이야. 네. 일본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국의 검도에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검사 활동의 서정학 검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점은 서정학 선생님은 반서대학 법무부 주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법무를 굉장히 잘했어요. 거기서 주장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오사카 국영에 특채가 됩니다. 특채가 돼가지고 한국 조선으로 발령해요. 그리고 발령 딱 받고 경찰에서 법무 지구사범으로 활동을 하려고 딱 하는데 해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대한민국 서정학 선생님이 좋은 일을 하신 것도 그거예요. 야, 경찰들 다 불러모아. 검도에 만들어. 각 지부 경찰서들 다 명령을. 그래서 순식간에 그게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정말 훌륭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액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일본 경찰에 했으면 조금 외색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서정학 선생님. 네. 또 없으십니까? 학생들 좀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나기나타라고 네. 그걸 군도 같이 이제 연습도 하고 수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는 그게 일본에서는
실제로 일본에서 연습을 할 때 낙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이거 채워줘. 자기들이 여기 때려야 되니까. 공부를 하면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바지를 잘리는 거니까. 그러면 몸다 팔다는 선생님도 낙이 나타나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 800칼로리거든요. 800칼로리. 그렇기 때문에 낙이 나타나면 특별히 뭐 공부하고 문답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한번 해봤지만 사실은 재미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재미가 없어요. 그쪽에서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 보기도 힘들고 못하는 사람은 이거 영어 아니라는 거죠. 자, 없으시죠? 네. 오랫동안 수고하셨고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4시 10분, 4시 5분에 학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